자유한국당이 잘 안 되는 이유. 최근에 김성태 말에서 그냥 드러나요. 그러니까 쇄신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요. 화해 무드로 흐르는 외교 정세와 상관없이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한미 훈련을 예정대로 행해야 한다. 이게 김성태가 6.13 지방선거 대패 이후에 첫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 말이에요. 정신 못 차렸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왜 졌는지 그리고 김성태가 지주둥이로 이야기하는 뭐 정치 이념, 신념, 가치 이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그리고 씨부리고 있었던 그런 모든 정치적 표현들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도 공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6.25 한국전쟁 이후에 군 인력들이 그대로 잔존하에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라는 이 인식 자체가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조차 안 해봤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은 선배들이 주입한 잘못된 신념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한 번도 검토조차 안 해보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예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연합훈련이잖아요. 미국이 안 한다는데 자 그래 미국 안 하니까 나 혼자 할게 이게 연합훈련이에요? 미국이 안 한다면은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건데 뭔가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포기하도록 읍소해서 안 한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맥락을 깔고 가면 또 욕먹는 건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거죠. 팩트도 모른 채 예. 트럼프가 먼저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북 관계로 좀 다시 한번 가보면 실제로 트럼프는 처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었어요. 안 하겠지. 설마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해볼까 하다가 심각성을 깨달았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북한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패전국도 아닌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비핵화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비핵화하겠다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대상을 싸워서 이기는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관점이거든. 그런데 마치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녹음된 테이프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낡은 그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 요요 이런 거 아십니까? 예. 팩트는 알고 있을 텐데 국내 언론 호도용 같죠. 아니 이게 호도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반성하겠다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었잖아요. 60, 70대 카통용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말고도요.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들 막 또 비판해. 그래서 정말 실체도 없는 안철수의 새정치랑 똑같은 말이야. 한국당은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 금수저 웰빙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그 웰빙 정당이 뭔 말이냐 이게? 웰빙 정당 뭔가 되게 좋게 들리는데? 금수저 웰빙 정당. 이제 웰빙 정당이란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었죠.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들의 웰빙을 위해서 막 정치를 해왔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 금수저 웰빙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금수저 웰빙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게 진짜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 이전에 있는 금수저 웰빙 정당이라는 건 그 자신들의 실체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인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데 이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는 척을 할지를 고민한다는 거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재산을 내 권리를 완전히 온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게 포기가 돼요. 재산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자산을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리가 기득권인데 거기에서 내가 재산을 온전히 다 사회에 환원시키지 않는 이상 그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느냐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척을 하겠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중앙당을 해체하고 중앙당 사무실을 2,000평짜리를 100평으로 줄이고 당직자들을 수백 명에서 뭐 수십 명 수준으로 줄여서 그 나머지 당직자들은 지방 조직으로 이제 전금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덩치가 작아졌으니까 아 소박해졌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착각하기를 바라는 거죠. 실제로 자신들이 포기하는 건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웰빙 정당이라는 말은 한 10수년 된 용어예요. 이회창 당시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거푸 대선에서 붙어요. 집니다. 그리고 나서 차떼기 문제가 나와요. 돈을 트럭채 받는.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적인 막 비난이 쏟아지면서 박근혜가 한나라당 현판을 들고 1,000개 당사를 쳐요. 우리 이만큼 쇄신하겠다. 그렇지만 그 웰빙 정당이란 말은 계속 나오는 거야. 박근혜는 쇼를 기가 막히게 했죠. 진짜 반성하나 보다. 그래서 박근혜 인기가 확 올라가요. 그 비슷한 점에 이명박이 서울시장 등으로 쾌성같이 나타나서 둘이 막 붙어요. 그 당 자체가 박근혜한테 대선 후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명박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쫄망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막 해왔어요. 그러니까 웰빙 정당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계속 안 내려놓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내려놨으면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쇼만 하고 내용적으로 바뀐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쪽엔 늑대가 나타났다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혁신과 쇄신할 수 없다. 바뀔 수 없는 사람들이다. 비대위 준비위도 그런 맥락 아닐까요? 쇼를 위한 공연장에 올라가지는 않고 공연장에 올라갈 무대를 준비해주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배현진이 막 나오고 어찌됐건 그래서 내 생각 내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은 당 해체밖에 없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마인드로는 안 된다고. 진짜로 불편했더라도요. 내가 만약에 원내 회의를 처음으로 했다면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민생 등을 위해서 이번 국회부터는 후반기 20대 국회에는 적극 협조할게. 이런 마인드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한미연합훈련 외정들을 해야 된대. 트럼프한테 항의하라고 이 새끼야. 진짜 열받으니까 진짜로. 트럼프한테 항의하지. 요 관점을 갖고 또 들어오면 이따가 이제 지금 국회의장이 공석이잖아요. 우리나라 서열 2위입니다.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이. 네. 자리가 공석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 모양 저 꼴이어서 협조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번 주에 아마 원 구성 협상 같은 게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각종 상임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서로 협상이 되겠죠. 그 부분은 뭐 자기들끼리 뭐 할 문제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이런 마인드로 가면 후반기 국회를 가도 웬만한 개혁들은 거의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게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는 범여당 쪽 민주당과 평화민주당, 정의당 여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들까지 다 진용을 꾸렸을 때 충분히 자유한국당 없이 국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가능한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커져요. 그러니까 100석이 넘는 114석, 113석 정도 되는 큰 정당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시킨 채로 나머지 절반의 국회의원으로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가 공화국의 한 축으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큰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하면 굉장히 손쉽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 명분에서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고마워해야 돼. 이거는 진짜. 얘들 없어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일부러 끼워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 보면은 멀었어요 진짜. 다 죽어야 돼. 김성태의 말은 참 금주부터는 후반기 원구성과 한국당이 정책정당으로 민생 문제에 대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하겠다. 뭔 말이야 이게. 오로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아우르는데 모든 당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씨부리면서 제일 먼저 한미연합훈련 이야기를 하는 게 앞뒤가 맞냐 이 새끼야 진짜 이게. 에휴, 씨.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 있죠.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바로 그런 분들 6명이 김성태 사퇴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경원 씨부터 그래요. 김성태의 거취에 대한 신임을 물어야 된다. 그냥 사퇴하라고 하지 뭘 또 거취에 대한 신임을 물어. 김성태 그만두면 내가 할 거야. 그렇지. 자유한국당 이미지는 한두 사람이 나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나경원도. 김진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이주영, 심재철. 김성태 사실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비대위 준비를 1년 넘게 할 거예요. 안 된다고. 이 당은 해체시키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당의 재산을 국고로 이제 귀속시키고 무소속인 상태로 다음 총선까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자유한국당 내부 분란의 어떤 씨앗 가장 근원적인 문제죠.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이제 이승만 시절에 자유당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자유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내 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남의 돈을 슈킹에다가 당 재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당수가 되면 나는 코 안 풀고 수백억 재산을 굴리는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점점 그 재산의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정의당 같은 경우인데, 정의당은 역사 속에서 당원들의 어떤 노력과 피땀으로 일구어낸 당이란 말이에요. 민주당도 당원들이 낸 당비, 그리고 정치적으로 투쟁해서 얻어낸 성과물로서 당 재산이 생겨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이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으로 불이한 권력이 꽂아준 재산을 내가 불이한 방법으로 당수가 돼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를 내 거인 척 운영하려고 하는 그 권력 싸움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국고를 환수해도 당직자로 오래 일했던 사람들, 직원들 외에는 피해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당 재산을 유지를 하면은 내가 그 안에서 이권을 챙길 수가 있고, 내가 어떤 결재권자로서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아닌 거를 어떤 식으로든 내 거인 척 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보조리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당 해체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닌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갈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참 재밌는 당이고요.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게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일어나고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최고의 중요한 일이에요. 쟤네들 망했는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런 것처럼 어떻게든 일어나요. 또 이 세력들이 어떤 특정한 취약점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렵겠죠. 언론이 일방적으로 몇 개만 담합해버리면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고요. 어쨌건 지금 이제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임위원회가 18곳이라고 하는데 이제 의석 배분으로 할 텐데 지금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죠. 원내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정의와 평화의 모임 이거 있잖아요.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합쳐 만드는 거기에 20석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전체 300석 중에 민주당의 퍼센테이지는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누는 건데 또 여당이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정우택 씨가 했던 바로 그 국회 운영위원장 같은 자리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총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었는데 원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게 상례였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주는 게 맞다 이런 공방을 하다가 후반기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아마 국회 운영위원장이 되겠죠. 이거를 또 지들이 가져간다고 안 하겠지. 이거 재밌더라고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법사위원장을 꽉 틀어주고 있으면 법안 통과가 안 돼.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서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보통 야당이 많이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선거를 지고 나서도 법사위원장 우리가 할게 하면서 그 모든 법 통과에 있어서 어그로를 끌어버려. 정권 망해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서의 대표성을 완전히 상실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신들이 대표성을 잃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지 아마 안 할 게 너무 뻔하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고 우리가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고 당연히 주장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었던 게 실체가 없다는 게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겠죠. 그런 식으로. 어쨌건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러고 있다. 자신들의 내분을 빌미로 해가지고 아예 국회에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당이 못하는 정치력이 없음을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게 만드는 전술? 그런 의도가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봐라 지금 이러면 이 모양 그런데 뭐 우리가 뭐 하냐 이렇게 우리 형식적으로.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113석인가 114석 그 큰 의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못해. 나가 죽어야지. 지방선거 후 경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현장 방문 첫 행선지로 부산, 울산, 경남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적 승리를 거둔 곳인 만큼 지지에 보답하고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지킨다는 취지입니다. 부울경 공약에 대한 정책을 협의하고 제조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거돈, 송철호, 김경수 당선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고용위기 지역인 경남 창원의 한 금속업체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계획입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도 잇따라 만나 재계 노동계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조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온 만큼 이들 단체와의 신뢰 회복에 무게를 둔 행보로 풀이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과 입법, 예산 부분에서 당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위해 통상 8월에 있던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다음 달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 구상의 구체적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재추진하는 한편 국회에 남북 특위를 설치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